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혁입니다. 제가 이곳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건 30년 전 설날,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13살이었고 모든 걸 잃은 채 이 터미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손길이 제게 내밀어질지,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말입니다. 지금도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볼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상봉 고속버스 터미널. 설날 저녁 창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고향으로 향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합실 한쪽, 김민혁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도 그의 얼굴에는 얼음보다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게 고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믿고 몇 시간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 마지막 버스마저 떠난 대합실에는 청소기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대합실의 벤치에서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짐이었나 봐. 고모가 떠난 이유를 묻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그의 가슴에는 버려졌다는 단어만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민혁은 부모를 교통사고로 한날에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민혁에게 남겨진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차마 너를 맞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보상금을 나눠 갖기로 한 뒤 돌아가며 민혁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 두 집을 오가며 6개월씩 살았지만 그들은 민혁을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그는 남는 밥을 먹고 눈치껏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고모마저도 터미널에 민혁을 내려놓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혁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대합실 바닥에서 민혁은 눈물을 삼키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설날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은 하얗게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민혁에게는 세상이 온통 차가운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구겨진 주머니를 뒤지니 1,000원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 돈으로는 빵 하나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그는 터미널 구석 쓰레기통을 서성이며 뭔가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휴, 설날부터 꼴 보기 싫으니 어서 치워. 그런 애들 보면 절대 뭐 주지 마. 돈 벌어갈 생각만 하지 뭐. 상인들의 비난은 칼날처럼 민혁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은 익숙했지만 그들의 적대감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배는 고프고 손끝은 얼어붙었지만 민혁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조그만 신문 가판대의 불빛이 민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낡은 코트를 걸친 할머니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는 민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은 얼굴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춥지? 여기 와서 잠깐 쉬고 가렴. 민혁은 할머니를 경계하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민혁은 처음으로 설날의 따뜻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터미널 신문 가판대는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 풍기는 온기는 민혁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혁에게 따뜻한 빵과 우유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배고프지? 나중에 이 빵값은 신문 접는 걸로 대신해도 돼. 민혁은 그 말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그의 마음에 묘한 안정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울어? 누가 널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니?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지만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여기 있어도 돼. 나는 이 가판대를 혼자서 해왔는데 내가 도와주면 나도 한결 낫겠구나. 김말자 할머니는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도 민혁 못지않게 혹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신혼 초부터 남편의 도박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만에 남편은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말자는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동네를 개 끌리듯 끌려다녔습니다. 당장 돈 안 가져오면 죽여버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말자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너무 맞아서 유산을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말자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나는 죄 많은 할멈이다. 내가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너처럼 내가 혼자서 버려진 기분으로 살았단다. 말자는 민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민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혁은 신문을 접고 정리하며 할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이 찢어지거나 제대로 접히지 않아 혼났지만 말자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얘야,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단다. 차근차근 해보렴. 민혁은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점점 신문 정리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신문을 접으며 글자를 바라보던 민혁은 문득 자신이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자는 웃으며 글자를 하나씩 읽어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단다. 글을 알게 되면 너도 언젠가 내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거야. 민혁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혁은 신문 가판대 일을 완벽히 소화하게 됐습니다. 터미널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와 민혁은 작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신문 가판대에서 할머니를 도우며 점점 책임감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터미널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는 동안 주변 상인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 애를 왜 가판대에서 일하게 두세요?
저런 애들은 믿을 수 없다니까요. 설날에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상인들은 말자 할머니에게 민혁을 가판대에서 내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혁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가판대 한쪽에서 신문을 접으며 말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차라리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말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얘야,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세상에는 너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 둘이 함께 버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에서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신문 배달을 하러 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한 상인이 고의적으로 민혁의 바구니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발이 미끄러졌네. 조심 좀 하지, 꼬마야. 신문이 여기저기 흩어지자 민혁은 황급히 줍기 시작했지만 상인은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애를 쓰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뭐 되겠다고 여기서 돌아다니는지. 민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며 말자 할머니의 가판대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는 것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혁의 말은 단순했지만 말자는 그 속에 담긴 억울함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렴, 얘야. 세상은 널 함부로 대할지도 몰라. 하지만 너 자신은 절대 내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그럴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작아질 필요는 없어. 상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혁은 그날 밤 다시 신문 가판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서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민혁은 한참 고민 끝에 신문 가판대 앞에 자신이 직접 쓴 작은 글을 붙였습니다. 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신문은 두 손으로 정성껏 접은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혁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은 터미널의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신문을 구매하며 민혁을 응원하는 미소를 보냈습니다. 신문 정리도 꼼꼼하네. 이 꼬마가 생각보다 똘똘하네.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민혁을 비난하며 말자 할머니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 애를 계속 쓰면 가판대도 문제 생길 거예요. 우리 경고했어요. 할머니는 상인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민혁과 나란히 앉아 말했습니다. 얘야,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해라. 민혁은 말자 할머니의 말에서 위안을 얻었고 가판대 일에 더욱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편견과 조롱 속에서도 민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민혁과 할머니를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을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말자 할머니는 여전히 가판대에서 함께 일하며 터미널 속 작은 세상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민혁과 함께 신문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손목에 힘이 풀리며 신문 더미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혁이 급히 다가가 붙들었지만 할머니는 기운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드니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민혁은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가판대에서 또다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민혁은 터미널의 한 상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상인은 마지못해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말자 할머니는 심각한 빈혈과 고혈압으로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판대는 어쩌나 민혁아, 나 없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병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서라도 해낼게요. 할머니가 제 곁에 있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민혁은 가판대를 지키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터미널 사람들에게 다가가 직접 신문을 팔기도 하고 할머니를 대신해 재고를 확인하고 신문을 주문하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민혁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할머니도 없는데 저 애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곧 망하겠지. 어린애가 신문 가판대를 얼마나 버틸까? 민혁은 상인들의 조롱과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신문이 팔리지 않는 날에도 그는 가판대 앞에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글쓰기와 그림을 활용해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신문 가판대는 두 사람이 함께 세운 곳입니다. 제가 지키는 이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과 정직한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꼭 찾아와 주십시오. 전단지는 점차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민혁의 가판대를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가판대로 돌아왔습니다. 가판대 앞에는 사람들이 신문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고 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걸 해낸 거니? 네, 할머니. 제가 지킨다고 했잖아요. 민혁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만든 전단지와 손님들의 반응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민혁을 조용히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내가 널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민혁의 노력으로 가판대가 점점 더 잘 되자 상인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성실함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애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네. 괜히 우리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봐. 상인들은 한 명씩 민혁에게 다가와 신문을 사주거나 작은 격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도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야. 민혁은 이제 더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인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가판대는 그의 헌신과 열정으로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상봉 고속버스 터미널. 겨울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어느 날 김민혁은 터미널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이제 43세. 도서관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공간이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설날 밤 터미널에서 홀로 앉아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말자 할머니가 내민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혁은 할머니와 함께했던 신문 가판대를 지키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글과 삶의 가치를 가르쳤고 결국 민혁은 글쓰기와 그림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직접 쓴 첫 동화책의 표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자 할머니의 작은 가판대. 책에는 말자 할머니가 가판대를 운영하며 민혁과 함께 겪은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전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게 준 사랑은 세상을 바꿀 만큼 컸다. 그래서 나는 이 도서관을 열었다. 여기는 또 다른 민혁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도서관 한쪽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사랑은 사람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끈다. 민혁은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할머니가 내게 줬던 희망과 같다. 그날 저녁 민혁은 도서관 문을 닫고 가판대가 있던 옛 터미널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가판대가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도서관의 수익 일부를 고아들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민혁은 자신을 터미널에 두고 떠났던 고모가 힘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혁은 말자 할머니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얘야, 용서하는 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길이란다. 민혁은 고모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미안하다. 민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버린 건 맞지만 그 덕분에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도서관에서는 매년 설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책과 선물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세상에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릴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이 터미널에서 홀로 버려졌던 아이였어. 하지만 어떤 분이 내 손을 잡아주셨지. 그리고 내가 나를 믿게 해주셨어.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도서관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도서관 불을 끄고 할머니의 사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내게 주셨던 사랑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겠죠.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의 말은 조용히 공간을 채우며 사진 속 말자 할머니의 미소와 함께 따뜻한 설날 밤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민혁과 김말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날 따뜻한 마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